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요즘 깜빡깜빡하네. 치매 오는 건 아닐까? 또는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경험들 말이에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선생님,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치매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또렷하고 어떤 분은 벌써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습관들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한 뇌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요? 요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TV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보고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한 번에 서너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동네에 있는 작은 방앗간을 생각해 보세요. 별을 조금씩 넣으면 고운 가루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욕심내서 별을 한꺼번에 왕창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버거워하다가 결국 고장 나버리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TV 소리, 휴대폰 화면, 카톡 알림음, 이런 자극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전두엽 부분이 줄어들어 있더래요. 전두엽이 뭐냐면 판단하고 계획하고 기억하는 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에요. 혹시 어르신도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뉴스나 유튜브 보시죠? 이게 정말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가 와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독소들이 계속 쌓여서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6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퇴직하신 후에 하루 종일 집에서 TV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유튜브, 카톡, 끊임없이 화면을 보셨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정도였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더라고요. 어제 본 뉴스도 기억 못 하시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으시고 검사해 보니까 이미 경미한 인지장애 단계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만 치워보세요. 그리고 TV와 휴대폰을 동시에 보지 마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셨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르신들, 이게 바로 뇌의 신기한 점이에요.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나쁜 습관만 바꿔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TV를 볼 때는 TV만, 휴대폰을 볼 때는 휴대폰만. 처음엔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내보내세요. 밤에 급한 전화 오면 어떻게 해? 걱정하실 텐데 정말 급한 전화는 집 전화로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벨소리만 크게 해놓으시면 돼요. 셋째, 스마트폰 알림을 최대한 줄이세요. 카톡, 뉴스 앱, 쇼핑 앱, 이런 것들의 알림을 꺼놓으시면 뇌가 훨씬 편해져요. 필요할 때 직접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벌써 뇌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2주에 3주 지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어르신, 요즘 마음 편하세요? 아니면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걱정거리가 하나둘씩 늘어나죠.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식들 걱정.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걱정을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봐야 뭐가 달라져? 그냥 내가 참고 견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처음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계속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마치 비상벨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뇌가 지쳐버리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아요. 해마가 뭔지 아시죠? 바다에 사는 그 해마 모양을 닮아서 붙인 이름인데 여기가 바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해마가 실제로 쪼그라들어요. MRI로 찍어보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신 분들이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뇌가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즘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이에요. 코로나19 이후로 이 문제가 더 심해졌죠.
집에만 계시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되면서 뇌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그런데 대화하고 웃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서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구나 하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서 뇌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년 동안 1만 6천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분들이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50%나 더 높았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68세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남편분을 잃으신 후에 완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계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서 우울하게 지내셨죠. 처음 오셨을 때부터 표정이 어둡고 선생님, 나 치매 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우울증도 있었고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도 시작된 상태였어요. 반대로 비슷한 나이에 또 다른 환자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분도 혼자 사시긴 했지만 매일 아침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하시고 주 2에서 3회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리교실도 다니고 선생님, 바빠서 죽겠어요. 오늘도 오후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야 해서 진료 시간 좀 당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활기차셨어요. 검사 결과도 당연히 달랐죠. 두 번째 분은 또래보다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좋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전문 상담사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내가 이런 얘기 해봐야 뭐가 달라져?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말로만 표현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둘째,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마트라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노인정 활동, 교회나 절의 모임, 뭐든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 텐데 2에서 3번만 가보시면 금세 적응되실 거예요. 넷째,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동창,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외로움도 덜하고 뇌 자극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웃으세요. 웃음이 정말 뇌에 좋은 약이에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고 뇌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뇌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웃어보세요. 어르신, 오늘 아침엔 뭘 드셨어요? 혹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간단히 때우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니까
뭘 해먹어? 간편한 게 최고지 하고 생각하시죠? 아, 그리고 목마를 때는 주스나 탄산음료 자주 드시고요. 물보다는 맛있는 게 좋잖아요 하시면서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나이 들어서 매번 요리하기도 귀찮고 혼자 먹을 건데 뭘 거창하게 해 먹겠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과자, 햄, 소시지, 탄산음료. 이런 가공식품들이 편하고 맛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뇌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가공식품들은 자연에는 없는 화학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인공 감미료, 방부제, 색소, 향료.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런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뇌로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마치 상처난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뇌 속에서도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어려워져요.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더 위험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뇌세포의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WHO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단 음료들은 어떨까요?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것들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왕창 나와서 혈당을 내리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가 당분에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과 비슷한 원리예요. 점점 더 단 걸 찾게 되고 평상시에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미국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연식품을 먹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78%나 높았다고 해요. 반대로 지중해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지중해식 식단이 뭐냐면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 과일 위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부인을 잃으신 후에 식사를 완전히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계셨어요.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도시락. 거기에 목마를 때마다 탄산음료를 드셨죠.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하는 것도 버벅거리고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거의 바닥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식단 관리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한 원칙을 정해 드렸죠. 가공식품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만 드세요. 대신 생선, 채소,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고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런 걸 언제 다 해먹어요? 하고 투덜거리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리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뇌에 좋은 음식들은 뭘까요? 첫째, 생선이에요.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드세요. 둘째,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것들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포도. 이런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넷째,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이런 것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다섯째, 물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뇌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들. 이런 건 아예 드시지 마세요. 둘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켜요. 셋째,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드세요. 그럼 뭘 해 먹어야 해요? 걱정하실 텐데 사실 간단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시금치 1줌, 방울토마토 몇 개면 돼요.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후라이팬에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점심에는 생선구이 1토막과 나물 반찬 하나,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 생선은 마트에서 미리 손질된 걸 사다가 구우시면 10분이면 끝나요. 저녁에는 두부 반모와 미역국 바꿔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라면 대신 계란찜, 내일은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런 습관들이 뇌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2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첫 번째 환자분 김모 씨 67세 남성.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2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많이 무료하셨나 봐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나쁜 습관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일단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었어요. 밤새 온 카톡, 뉴스, 유튜브 알림들을 다 확인하시고 TV를 켜놓고 또 휴대폰으로 다른 뉴스를 보시고 선생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빨라서 뉴스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지내신 거예요.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동시에 보시면서 멀티태스킹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으셨어요. 잠이 안 와서 유튜브라도 봐야 잠이 와요 하시면서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셨대요. 식사는 어떠셨을까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라서 혼자 계셨는데 요리하기 귀찮으시니까 거의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셨어요. 아침은 편의점 김밥, 점심은 치킨이나 중국 음료 배달, 저녁도 배달음식. 목마르면 콜라나 사이다, 커피 믹스를 하루에 3~4잔씩 드셨고요. 물은 맛없어서 잘 안 마시게 돼요 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은 어떠셨을까요? 퇴직하신 후로는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가끔 자식들이 오면 만나고 동창 모임도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고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심각했고요. MRI를 찍어보니 뇌 위축도 시작된 상태였어요. 두 번째 환자분 박모 씨 68세 여성. 이분은 첫 번째 분과 나이도 비슷하고 역시 혼자 사시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으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아침에 6시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셨고요. 아침 식사는 직접 만드셔서 드셨어요. 계란찜이나 생선구이, 나물 반찬, 그리고 현미밥.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TV는 뉴스 시간에만 보셨어요. 아침 8시 뉴스, 저녁 9시 뉴스. 딱 필요한 정보만 얻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TV를 꺼놓으셨어요. 스마트폰도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예 거실에 둬놓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휴대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찍 치워놓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활동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그냥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주 2회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하셨고 주 1회는 요리교실에도 다니셨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동창들과 만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들으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혼자 산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해요. 남편 있을 때는 눈치 보였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셨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시고 주 1회는 상담센터에서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어요. 1년 후 두 분의 상태를 비교해 보니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났어요. 첫 번째 분 김모 씨는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더 떨어졌고 MRI에서는 뇌 위축이 더 진행된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고 치매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더 일찍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반면 두 번째 분박모 씨는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지셨어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MRI에서도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고 70세가 되는데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생활 습관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어르신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뇌 건강을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하면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하루 24시간 뇌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침 루틴.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스마트폰부터 보시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부터 여세요.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는 찬물로 세수를 하세요. 차가운 물이 뇌를 깨우는데 정말 좋아요. 뇌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세수 후에는 5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어젯밤 편히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펴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돼요. 아침 식사는 꼭 드세요. 나이 들어서 입맛도 없는데 하실 텐데 뇌는 당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아침을 안 드시면 뇌가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계란 2개와 시금치, 방울토마토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계란의 콜린 성분은 기억력에 좋고 시금치의 엽산은 뇌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점심 루틴. 점심 때는 특히 브레인 푸드를 챙겨 드세요. 호두 5개에서 6개는 꼭 드세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호두가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뇌에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도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 신선한 걸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생선도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DHA라는 성분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으세요. 씹는 운동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활성화해요.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소화도 돕고 뇌의 산소 공급도 늘려주거든요. 오후 루틴. 오후에는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법,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좋고 직접 만나는 것도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공감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뇌의 최고의 자극이 돼요. 만약 혼자 계신 시간이라면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뇌 운동에 좋아요. 저녁 루틴. 저녁에는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10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듀얼 태스킹이라고 하는데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서 정말 좋아요. 아니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동요를 부르셔도 좋아요. 몸의 리듬과 뇌의 리듬이 맞춰지면서 뇌 기능이 향상돼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두부찌개, 미역국 같은 것들이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거나 과식하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워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급한 전화 오면 어떻게 해? 걱정하시겠지만 정말 급한 전화는 거실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잠자리 루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리고 333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잘한 일 3가지, 감사한 일 3가지, 내일 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내용의 책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돼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주의사항과 팁입니다. 이런 루틴을 시작하실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30에서 50% 정도만 지키셔도 충분해요.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둘째,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아요. 완벽주의에 빠지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셋째, 본인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강도를 줄이시고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가족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어요. 2주 후에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이 루틴을 2주만 지키셔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잠을 더 깊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분이 더 밝아지실 거예요.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에 변화도 알아볼까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더 쉬워질 거예요.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잘 떠오를 거예요. 복잡한 일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뇌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르신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고 나이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나쁜 습관들 기억나시죠? 첫째,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멀티태스킹 하는 것. 둘째,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셋째, 가공식품과 단 음료에 의존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뇌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하루 24시간 뇌 건강 루틴도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는 감사 명상과 스트레칭, 점심에는 브레인 푸드와 천천히 씹기, 저녁에는 뇌와 몸을 함께 쓰는 운동, 잠자리에는 스마트폰 없는 편안한 시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이에요. 언제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손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세, 80세 어르신들 중에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뇌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 분들이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좋은 기억을 나누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시고, 자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뇌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맑은 정신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우는 것, 친구에게 안부 전화 드리는 것, 편의점 음식 대신 직접 계란찜 해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